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CAD로, 또 좀 제목도 플레이, 그래서 저 봄에 이제 좀 새롭게 재미있게 한번 스텝의 원동현 대표와 함께 솔리드웍 2013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동현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우리 미리 이제 좀, 대화를 했는데, 저도 플레이라는 말에 조금, 네. 캐드를 어떻게 가지고, 네. 놀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밌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대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다시 보기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오늘 방송에서는 몇 개만 좀 앞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플레이 솔리드웍 2013 솔리드웍의 새로운 기능과 노하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을 들어가기 전에 네. 본인이랑 스텝에 대한 스텝이 뭡니까? 일단은 제가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네.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 드릴 때 좀 더 이제 단계별로 좀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드리고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플레이가 붙은 이유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좀 가르쳐 드릴 때 보니까 아무래도 현업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재미있고 활발하고 더 전문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억지로 배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배우셔야 될 거 좀 재미있고 좀 즐겁게 또 재미있게 배우고 즐겁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원 대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솔리드웍스 가지고 지금 한 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광학 장비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제 설계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교육 업체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이제 대학교 그리고 각종 기업 그리고 이제 직업학교에서 이제 솔리드웍스를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이제 첫 번째는 좀 요새 좀 이 유행이 네. 스케치라든가 이렇게 뭐랄까 창조적인 앞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엔지니어링인데 옛날에는 이제 CAD를 주로 CAD만 잘하면 뭐 설계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잘못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솔리드웍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엔지니어 초기나 뭐 이런 스케치까지도 이제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솔리드웍스 2012 버전까지의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빼놓고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선 스케치를 그릴 때 형태를 그리면서 치수를 한꺼번에 같이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따로 형태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번 2013 버전에서부터 요소 옵션에서 요소 작성에 이제 화면에 숫자 입력 활성화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스케치를 그리면서 아예 확정 치수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기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솔리드웍스가 설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설계 변수가 일어났을 때 프로그램에서도 바뀌어지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작업자가
그 다수의 작업자가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변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트리에서 즐겨찾기를 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놓으면 그 다수의 작업자가 한 파일을 가지고 수정을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솔리드웍을 한 7년 하셨는데 UI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매년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한 3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점점 더 그 한국화, 외국 프로그램이지만 그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끔 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UI를 보니까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그 굉장히 뭐 한국 유저들을 많이 생각해 줍니까? 솔리드웍에서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리드웍스에서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이나 중국 쪽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 점점 이제 한국 유저들의 그 목소리도 같이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뭐 버전 업데이트를 해준다던가 그런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피처 도구 활용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어떤 피처를 만들어서 이제 선형 패턴 작업을 해서 복사를 할 때 같은 치수를 가지고 같은 형태를 복사를 했던 기능에서 이제 작업자가 마음대로 증분값을 활용해서 그 패턴의 간격도 증분할 수 있고 치수의 길이도 증분할 수 있는 기능이 2013 버전에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에 굉장히 뭐 다양한 CAD도 나오고 캠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CAD가 뭐 비싼 CAD, 굉장히 비싼 CAD도 있고 그 솔리드웍은 이제 미드레인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대 성능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발전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그 학생들이나 뭐 이제 그 현업에서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단은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실 때는 초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설계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업체나 어떤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제 교육 업체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 구매한 그 대리점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재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도입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솔리드웍스로 활용한 용접 구조물 설계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재직자 교육,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체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하실 때 보통 솔리드웍스의 피처나 어셈블리 기본 설계 툴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접 구조물이나 판금이나 이제 기타 부분들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리드웍스의 용접 구조물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같은 작업과 같은 시간에 같은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그러니까 모델링뿐만 아니라 나중에 2D 그 도면 작업까지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텝 3로 하면은 이제 요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실무에서 이제
솔리덕스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부분들인데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나는 부분이고 또 한 군데가 막히기 때문에 더 진도도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특별한 도구들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따로 붙인 겁니다. 솔리드웍스 스케치 작업에 이제 3대 기능이라고 제가 따로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는 스케치 공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솔리드웍스가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 스케치, 피처 이렇게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요소의 형식을 유지를 하면서 스케치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린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로바로 피처를 복수의 피처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스케치 요소 변환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스케치를 다시 그리기는 어렵고 근데 필요한 스케치가 있고 이제 그럴 때 이미 만들어진 어떤 피처의 외관이나 이미 작성해 놓은 스케치를 그대로 도장을 찍듯이 이제 복제를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동적 대칭 복사 도구는 오토캐드는 없는 도구이긴 한데 자동 복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미러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한쪽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놓고 접었다 폈다 해서 이제 대칭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는데 솔리드웍스의 동적 대칭 복사는 이미 기준을 세워서 양쪽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을 그리면 반대쪽도 같이 스케치가 작성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 캐드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일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점 이제 미드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는데 그 요새 스마트폰처럼 그 어떤 누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트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프로그램의 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툴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을 일단은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은 그 주 작업이고 그게 목적인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 군데서 막혀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류 발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칭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솔리드웍스에서도 스케치의 대칭이 있고 피처의 대칭이 있고 또 어셈블리에 가면 부품의 대칭이 있듯이 이제 대칭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대칭이 고장이 났다, 오류가 났다 하실 때는 딱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대칭의 기준, 패턴의 기준. 내가 지금 면을 가지고 대칭을 하려는가, 선을 가지고 대칭을 하려는가, 기준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대칭할 피처를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대칭할 바디를 선택했는가, 그 대상을 점검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 사진에 보시는 옵션에 보시면 기아 패턴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 기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형태가 나와야 정상인데 솔리드웍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어떤 작업 의도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지능적으로 체크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옵션이 기아 패턴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약간 좀 어떤 뭐 그 자기가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가 컨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로그가 있고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시면 제가 이제 써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연락 주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 커리큘럼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수업의 어떤 과정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기 그 원동현 대표는 4권의 책을 그것도 솔리드웍만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13년에 책을 이제 쓰셨고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예, 새로운 책이 나왔고
지금 이제 그 두 권의 책이 이제 경품으로 네.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해주신 분들에게 두 분에게 그 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가서 네. 그 활동을 하시고, 네. 그 어떤 정기적으로 모입니까? 오프라인도? 네, 오프라인 모임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를 가지고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작업하다가 이 부분은 작업자의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오류인 것 같다라는 어떤 버그 리포트도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를 가지고 현업에 어떻게 적용을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더 효과를 극대화를 시켰다. 그런 경험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장에서 배울 수 없는 뭐 음력 해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PDM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오프라인에서는 전문 강사님을 따로 초청을 해서 교육 세미나와 그리고 식사 같은 어떤 그 친목 모임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IT도 뭐 강국이고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제 자기 전문적인 거는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네. 오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런 네. 커뮤니티를 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선전도 좀 하고 활성화도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앞부분에 간단한 것만 예. 한 세트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 그 4가지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 세션에 설명드릴 부분은 솔리드웍스의 용접 구조물 설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접 구조물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리드웍스로 피처 작업을 하실 때 스윕 피처가 만들어지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스윕 피처는 이렇게 2개의 스케치를 서로 합성해서 스윕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단면 스케치와 경로 스케치를 각각 작성하신 다음에 2개의 스케치를 합성해서 스윕 피처가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 작업도 똑같습니다. 용접 구조물은 단면과 경로, 즉 프로파일, 단면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먼저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구축해 놓은 다음에 구조물을 작성할 프레임, 3D 스케치든 그것이 2D 스케치가 됐든 먼저 프레임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이 2개의 스케치를 합성해서 용접 구조물, 설계를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파일, 즉 구조물의 단면에 대한 정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작성할 전체 프레임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용접 구조물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접 구조물에 단면 프로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 파트를 실행해서 정면에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면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중간점마다 점 스케치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용접 구조물을 수정하실 때 단면의 위치를 이 점 포인트를 사용해서 옮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스케치를 종료하신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에 파일 위치 추가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에 단면 프로파일 1차 저장이라는 임시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 폴더를 연결하셔서 작성하신 스케치 자체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폴더 위로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렇게 왼쪽에 저장할 수 있는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파일 명에는 단면의 종류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폭,
정보를 이름에 함께 입력해 주신 다음에 파일 형식은 블록이 아니라 libfile.sld.lfp 확장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저장을 하시고 나면 디자인 트리의 아이콘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하시던 스케치는 저장 없이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놓은 파일을 다시 한번 재실행하셔서 디자인 트리에서 주석 항목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피처 치수가 보이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바 파일 속성 항목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에 디스크립션 항목에 단면의 종류와 그리고 가로 크기의 치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항목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로 높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폭 높이를 선택하시고 평가값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디스크립션 속성 항목에 평가값이 가로 세로 그리고 폭의 정보가 함께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디스켓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덮어쓰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저장된 이 파일을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내 컴퓨터의 프로그램 파일에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 폴더, 그리고 솔리드웍스 폴더, 랭귀지 폴더, 코리안 폴더, 웰드멘트 프로파일 안에 안시 인치 단위와 ISO 규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폴더를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회사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시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유형의 폴더를 다시 하나를 만드시고 유형의 폴더 안에 1차 저장했던 파일을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위치를 바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리자 권한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외부에서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따로 잘라내서 옮겨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단면 프로파일을 추가하실 때 이렇게 웰드멘트 프로파일 안에 여러분 회사 규격 안에 유형 안에 파일을 입력하셔야 정확하게 인식이 되며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용접 구조물에서는 이 단면 파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면 프로파일을 폴더로 옮기실 때 저장 위치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영상을 잘 봤는데 네. 이제 그 동영상이 약간 좀 지루하니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솔리드 그 웍스 인증 시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인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인증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네. 또 학생들이나 그 직장인들이 어떻게 자기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인증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증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이제 작업자가 이제 작업물에 대해서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해서 이제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어떤 활용 능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는 절차는 온라인 그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스토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 응시권을 결제를 하신 다음에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문제를 띄워 놓으시고 솔리드웍스로 문제에 나와 있는 모델링을 솔리드웍스로 만들어서 정답을 측정해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3시간 안에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서 시험 종료를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자기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좀 이상한데 여러 명이 친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직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항상 그 패턴이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작위로다가 이렇게? 문제는 랜덤입니다. 아, 랜덤. 네. 무작위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이제 준전문가급의 난이도가 있으면 이제 전문가급, 직장인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전문가급은 난이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생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고요. 예. 네. 그러면은 처음에 직장인 것부터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준전문가 시험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분들부터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준전문가 CSWA 응시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실무 경력, 그러니까 회사를 다녔다는 1년 정도 이상의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CSWP를 응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CSWA 준전문가 인증서를 받고 나면 이제 CSWP 전문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고 인증 시험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원 대표가 어떤 계기로다가 그거를 알게 되셨는지? 제가 처음 솔리드웍스를 배웠던 거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1년을 배우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를 많이 느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솔리드웍스로 세계 정복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교육자, 솔리드웍스를 가르치는 사람 하면 제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더 찾아보니까 공면이나 판금이나 용접구조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의 세부 시험들이 따로 있고, 그 세부 시험들을 다 합격해야 최고 전문가, 익스퍼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 최고 전문가 인증을 받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19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190만 명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1,2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또 회사나 아니면 개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이제 판금이나 용접 구조물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해서 도전하시면 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닷손의 솔리드웍의 커뮤니티에서는 이 자격증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것 같은. 지금 현재 솔리드웍스 코리아에서는 닷소 시스템 솔리드웍스에서는 CSWA를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지금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는 CSWP를 이제 응시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도 하고, 또 이벤트 기간이 아닐 때는 이제 개인이 비용을 내고 지불하고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부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따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서점에 나가셔서 공면이나 판금이나 용접구조물이나 세부 항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구입을 하셔서 공부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 대표는 솔리드웍이 닷소 통합되기 전에서부터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 전과 통합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메뉴가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지게 만드는 그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편리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점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다 보니까 대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적용해 봐야 되고 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해질수록 그 네. 지원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더 피곤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그 솔리드웍이 그 네. 솔리드웍의 경쟁자가 솔리드 에지가 아니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는데 이제 원 대표께서 네. 이제 솔리드웍의 경쟁자는 카티아의 사용자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 참 재미있는 거는요. 네. 카티아 국내에서는 국내에 제일 먼저 도입이 된 프로그램은 오토캐드고 네. 이제 3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프로이 지금 이제 크레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프로이 크레오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카티아가 제일 먼저 많이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가 되던 중에 어떻게 보면 솔리드웍스는 후발주자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솔리드웍스가 그 다소 시스템이죠. 그 카티아의 모회사에 이제 흡수가 되는, 합병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카티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솔리드웍스도 이제 점점점 이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매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의의 라이벌이자 경쟁자이자 이렇게도 보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솔리드웍스는 일단은 그 기계 설계, 반도체 장비나 장비 설계 쪽으로 주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카티아는 이제 곡면,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은 금형이나 이런 그 곡면 작업에 더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살짝 다르면서 또 같은 그 자매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적이면서 친구이면서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예, 아주 재미있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하여튼 뭐 솔리드웍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게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없게 일하고 이러면 정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매년 저는 이제 주위에서 들으면은 미국 같은데 많이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올해는 안 가셨지만 뭐 작년에는 갔다 오셨나요? 그 컨퍼런스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솔리드웍스 월드라는 컨퍼런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같은 시즌에 맞춰서 이벤트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려면 또 한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또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시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각 솔리드웍스를 판매하는 총판 업체나 아니면 본사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노베이션 데이라는 그 솔리드웍스 컨퍼런스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도 있죠. 네, 따로 진행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재작년에 그 세션을 발표를 한 가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국내 행사는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동영상 하나 더 보시고 동영상이 이제 굉장히 유익은 한데 혼자서 이제 그 많이 졸립죠.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도중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용접 구조물 작업을 위한 프레임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두 개의 2D 스케치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보통 용접 구조물에서는 3D 스케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작업자가 3D 스케치를 다루는데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평면 스케치, 2D 스케치와 3D 스케치를 함께 섞어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3D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고 스케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케치는 이렇게 면의 선택이 필요 없이 바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등각 보기, 입체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선 또는 원 등의 스케치 도구를 선택하시고 나면 마우스에 XY라는 좌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좌표는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Y 평면에 스케치를 그리다가도 다음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표를 바꿔서 입체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 탭 키를 눌러서 스케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 형태의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스케치는 요소 잘라내기 도구에 별다른 옵션이 없이 이렇게 근접 잘라내기 도구를 실행해서 스케치를 다듬어야 하며, 요소 대칭 복사 또는 패턴 등의 응용 도구는 따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옵셋 스케치 도구도 따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스케치를 연결하는 3D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케치 모드에서 선 도구를 선택하시고 좌표에 상관없이 끝점과 끝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완전정의 스케치를 한 번에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3D 스케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케치들은 빈 공간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끊어지고 다른 곳에 이어서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스케치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D 스케치의 구속 조건과 치수 입력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케치에서 치수를 입력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샘플 스케치를 미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스케치를 제가 탭 키를 눌러서 좌표를 바꿔가면서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이 스케치는 정확하게 수직 스케치인지 수평 스케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선 스케치를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존 구속 조건에 X축 따라 라고 구속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따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구속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좌표기를 따라서 구속 조건을 따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잘못 입력하시면 이렇게 경고 표시도 함께 체크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잘못 입력한 구속을 삭제해 주시면 경고는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실 때 역시 지능형 치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치수를 작성하실 때 역시 탭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케치의 방향을 바꾸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도 탭 키를 사용하시고
치수를 변경하실 때도 탭 키를 바꿔서 치수의 종류를 원하는 치수대로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 구조물을 위한 프레임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케치는 종료하시고 따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사용자 정의 단면 프로파일과 그리고 프레임 스케치를 사용해서 용접 구조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기본적인 일부 구조물을 미리 작성해 놓았는데 이곳에 추가 구조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구조물 위에 잘라내기 늘리기로 구조물을 편집하고 용접 비디오와 그리고 보강판 피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용 멤버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 항목을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안시인치 그리고 ISO 규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했던 회사 규격이 표시가 될 것이고 회사 규격을 선택하시고 나면 유형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들어 놓았던 정사각 유형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추가해 놓으셨던 프로파일, 단면 프로파일이 표시가 되면 사용자 정의 단면 프로파일이 정확한 곳에 저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항목에 구조물을 작성할 실선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D 스케치와 3D 스케치가 혼합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구조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구조물의 양쪽 끝부분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조물을 차례대로 스케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을 선택하려고 해도 보조선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선에 해당하는 스케치만 구조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스케치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미리 보기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구조물을 작성할 그룹을 선택하시고 나면 세부 항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스케치가 차례대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호, 선분, 바디 합치기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는 작성한 스케치를 각각 다른 구조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할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옵션을 보시면 프로파일 배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면 프로파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렬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배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제1그룹에 대한 단면 스케치의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점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면 선택한 점이 경로 위로 올라가면서 구조물의 위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호선분 바디 합치기에서 틈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구조물의 틈과 틈 사이를 따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틈을 없애고 바디 합치기로 모든 바디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구조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같은 그룹으로 선택되어지지 않을 때는 새 그룹을 묶어서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면 제2그룹으로 구조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조선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제2그룹으로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파일 배치 버튼을 선택하셔서 단면의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단면 프로파일을 구성하실 때 이렇게 단면의 위치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작성해 놓으셔야 여러분 작업이 좀 더 편리하게 수정과 편집을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새 그룹 버튼을 선택하셔서 앞쪽 프레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쪽 프레임을 보니까 단면의 형태가 살짝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맨 아래쪽 옵션에 정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정렬 항목을 선택하셔서 다음에 보조선을 선택해 주시면 단면의 방향이 보조선과 수평하는, 보조선과 평행하는 방식으로 단면의 각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 각도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파일 배치 버튼을 선택하셔서 단면의 위치도 다시 한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새 그룹을 지정해서 프레임을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의 단면은 보조선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시고 단면의 위치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외곽 프레임이 작성이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구조용 멤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외곽 프레임이 추가가 되면 디자인 트리에는 용접 구조물 테이블 항목이 이렇게 새로 생성된 구조물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작성한 구조물이 정식 용접 구조물로 편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용 멤버를 추가하시거나 잘라내기, 늘리기 도구로 프레임의 길이를 수정하시고 나면 반드시 용접 구조물 테이블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업데이트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추가된 구조물이 용접 구조물 테이블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도면을 작성하실 때 용접 구조물 부품 리스트에 작성한 구조물이 편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물은 중간중간 업데이트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물에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간섭은 다음과 같이 잘라내기, 늘리기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잘라낼 부분을 정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잘라낼 기준으로는 바디, 즉 구조물 전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구조물의 단면을 사용해서 또 다른 구조물을 잘라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라낼 바디로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존해야 될 부분은 유지 항목으로 표시되고 제거될 부분은 무시 항목으로 표시되면서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낼 바디는 솔리드웍스에서 지능형으로 선택이 되며 작업자가 보존 또는 제거의 옵션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클릭해서 유지 항목으로 바꾸시면 구조물은 남아있게 되며 무시 항목으로 하시면 간섭되는 필요 없는 부분은 자동으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잘라낼 기준에 안쪽 면을 선택하시면 역시 필요 없는 부분은 지능형으로 무시 항목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라낼 바디의 반대편 프레임도 같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잘라낼 부분이 지능형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간섭되는 구조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접 구조물의 잘라내기, 늘리기 도구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을 정리할 때도 쓰이지만 다음과 같이 살짝 짧아서 연장해야 되는 경우에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잘라낼 기준으로는 최외곽 면을 선택하시고
잘라낼 바디로 약간 짧은 듯한 구조물을 선택하시면 기준 면까지 구조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연장하시면 용접 구조물 테이블은 아직 갱신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시면 한 가지 항목이 서로 추가가 되면서 길이가 달라진 구조물은 따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작성된 구조물의 용접 비드와 보강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2012 버전의 경우에는 용접 비드로 표시가 되지만 2008 버전이나 2009 버전 등의 일부 하위 버전에서는 용접 비드 대신에 필렛 비드라는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용접 비드를 생성해야 될 만나는 양쪽의 면을 차례차례 선택을 해주시면 교차되는 모서리선에 용접 비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면과 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용접 경로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접 도구 앞에 스마트 용접 선택 도구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마우스의 커서가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 비드를 작성할 면 위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용접 비드를 작성할 곳이 분홍색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 맞춰서 전체 둘레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같은 옵션으로 용접 비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 용접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점선 형태의 용접 비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D 도면에 작성할 용접 기호는 다음에 용접 기호 정의 버튼에서 필요한 기호를 맞추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용접된 부분에 필렛 비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도 함께 표시되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용접 비드가 눈에 표시되지 않는 분들은 메뉴바에서 보기, 용접 비드 항목을 체크하시면 눈에 보이는 용접 비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접 구조물 테이블 위쪽에는 용접 폴더라고 해서 작성한 용접 비드가 따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용접 비드의 반경값 또는 종류 또는 용접 기호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구조물에서 보강판을 작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피처에서 보강대를 작성하실 때는 스케치를 미리 작성하신 다음 보강대를 생성했지만 용접 구조물에서 보강대는 보강대를 작성해야 될 서로 닿는 양쪽의 면을 선택하면 바로 미리 보기로 보강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각 편의 크기를 결정하시고 두께값은 양쪽으로 그리고 선택된 면에 비해 보강대의 위치를 결정하시면 보다 쉽게 보강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보강판은 이렇게 구조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추가 피처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용 멤버를 추가하는 방법과 단면을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구조물을 편집하거나 늘리는 방법, 그리고 용접 비드와 보강판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성된 용접 구조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2D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2D 도면에서 용접 구조물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D 도면의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일반 테이블부터 용접 구조물 테이블, 그리고 굽힘 테이블, 펀치 테이블, 여러 가지 테이블 도구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버전에 따라서 테이블의 종류가 몇 가지가 빠진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3 버전에는 다음과 같이 11가지의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접 구조물 테이블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작성하는 순서는 메뉴바에서 삽입, 테이블, 용접 구조물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 옵션에서 용접 구조물 테이블을 작성할 모델을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에서 전체 뷰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에 대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작성된 테이블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테이블의 위치를 결정해 주시고 도면 뷰 일부를 조금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된 테이블에는 품번과 수량, 그리고 설명과 길이 이렇게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테이블의 종류를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테이블 위로 올리시면 A, B, C, D 항목이 표시되는데 다음과 같이 C 항목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열 속성에 대해서 종류를 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테이블 항목 속성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에서 길이와 각도, 그리고 재질과 디스크립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디스크립션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용접 구조물의 단면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자 정의 단면 프로파일을 작성하실 때 마지막 작업에서 속성에 입력한 정보값을 이렇게 용접 구조물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옆 테이블의 D 항목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테이블 항목 속성에서 길이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구조물에 대해 품번과 그리고 수량, 그리고 단면의 정보, 그리고 각 구조물의 길이 정보도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용접 구조물 테이블은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엑셀 파일로 따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용접 구조물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용접 구조물의 3D 설계뿐만 아니라 2D 도면 작업에서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익혀 놓으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용접 구조물 설계를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제 나머지 2개 동영상은 되게 길어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보기에 편집해서 올려놓고 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네.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질문들이 여기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저쪽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나 굉장히 그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보니까 우리 네. 최영아 편집장이 오늘 방송 지금까지 네. 방송 출연하신 분 중에 제일 젊으신 최연소. 영광입니다. 우선 질문들 중에 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오빠라 그런지 뭐
질문들을 안 하시고 이제 뭐 응원만 많이 응원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네. 김수영님은 프로그램은 점점 편해지는데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용선 님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면 이력서 자격증란에 그 가산점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그 면접이나 네. 그런 데 가산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증시험 자체가 네. 그 국가공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솔리덕스 인증시험이라는 프로그램 그 인증시험 자체가 네. 이제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솔리덕스를 이미 오랫동안 사용했던 업체에서는 이제 많이 인센티브가 많이 붙겠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이 자격증이 뭔지 오히려 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자격증을 몇 개 그땐 처음에 자격증이 나간 게 이제 노벨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는 네.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땐 따면 한 10,000불인가 더 줬습니다. 굉장히 가격. 근데 그게 뭐 네. 6개인가 과목을 그 1년 안에 따지 않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하나 과목이 뭐 한 700, 800 정도 그 테스트를 이제 뭐 캔사스시티나 네. 큰 도시 가가지고를 보는데. 직접 가셔서 응시하셔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어댑티브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질문 문제가 딱 나와서 그걸 맞히면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고 떨어지면 그래서. 네. 30분이 넘어가도 계속 질문을 하면 떨어지 버리게. 그리고 그 앞에서 자격증이 쫙 네.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솔리덕스 인증시험도 조금 무서운 게 있다면, 네. 시험 문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창이 있고요. 네. 그 시험 문제창 밑에 제한 시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 막대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응시를 하시니까 네.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사실은 좀 따두면 뭐냐면은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좀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거가 네. 없으면 또 우리 공부를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솔리덕스 인증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자격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시험 문제 내용 자체가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에 적용하는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응시하시면서도 굉장히 현업, 실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질문들이 그 팬 부대들이 많았는데 질문들이 별로 없고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네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요새 그 캐드라는 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전성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2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D,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되게 힘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어떤 분들은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거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갈 거다. 이제는 쓰기는 쉽지만, 네. 거기에 설계의 널리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비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원 대표께서는 이제 3D CAD가 또 대중화도 되지만 또 방향이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은지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 보면 일단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거쳤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국내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리드웍스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쪽이나 이제 그런 3D CAD 쪽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일단은 기계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활용의 그 범위를 놓고 지금 사실 국내만 놓고만 봐도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으로 많이 무기가 실려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더 예쁘게 담는가, 어떻게 더 인체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그 서페이스나 아니면 곡면 디자인, 제품 디자인 쪽. 그러니까 애플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이제 일원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도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기술에 대해서, 엔지니어도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실 가능하면서 더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일단은 3D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점을 찍은 만큼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기계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시키지만 이제 곡면 디자인 쪽,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이제 좀 더 다른 부분들과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좀 CAD 트렌드가 CAD 디자인들도 설계를 하면서 간단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솔리드웍도 그런 부분들에는 어떤 접근이 되나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정적 해석이라고 응력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보통 엔시스나 이제 아바쿠스 등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솔리드웍스에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플루웍스라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해석 그리고 비선형 해석뿐만 아니라 유체 해석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솔리드웍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작업물을 그대로 조건을 입력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큐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를 꾸준히 작업했거나 솔리드웍스를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솔리드웍스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그리고 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결과물에 대한 정밀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솔리드웍스의 시뮬레이션을 어디서 쓰고 있냐 보통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이거 어디서 씁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삼성이랑 현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접근이 쉽고 굉장히 결과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의심하시지 않고 조금만 전문 지식들을 배우셔서 활용하시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초기에 잘못 생각하는 거가 이제 CAD에 있는 해석은 자기가 좀 루프하게 초기에 어떤 결정을 형상이나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아주 전문 소프트웨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CA에 대해서.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CAD랑 또 뛰어놀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고급으로 가면 PDM이나 PLM 쪽에 그러니까 제품의 정보나 이런 거의 연계성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리드웍 엔터프라이즈 PDM이라는 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솔리드웍스가 이제 가장 한두 개의 단품을 만드는데도 사용이 되지만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어떤 장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제품의 이름 관리라든지 정보 관리라든지 어떤 데이터 관리라는
프로그램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솔리드웍스에도 엔터프라이즈 PDM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제 좀 더 좀 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작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제 다수의 작업자가 이제 똑같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들을 좀 퀘스천들을 했는데 비슷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질문 막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김진희 오토캐드 계신 분 아닙니까? 네. 레빗을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제가 요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많이 BIM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외국에서는 플랜트나 이런 데 보니까 솔리드웍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메케니컬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솔리드웍을 쓰는 쪽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다방면에 솔리드웍스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축 쪽이나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계, 장비 쪽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이제 발명하시는 분들, 발명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도 그렇죠. 사용이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트 설계에도 솔리드웍스가 국내에서도 플랜트 설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보통 건축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캐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솔리드웍스로도 이제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이제 선입감이 솔리드웍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모르면서 기능이 제한된 거가 아닐까. 저렴하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플랜트나 이런 펌프나 이런 대형 이런 것들이 솔리드웍으로다가 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는 솔리드웍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굉장히 자, 여기 이제 김수영 님께서는 솔리드웍스의 연력학이나 유체학 쪽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들이 이제 오늘 원대표가 말씀하신 몇 가지를 정의하면은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원대표를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중에 이제 인증시험을 가지고 이제 방학 중이나 이제 강의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제 플레이 솔리드웍스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제 책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인터넷에서 플레이 솔리드웍스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있고 블로그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진행 순서나 아니면 교육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기타 또 필요하신 자료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자주 나오시고 최연소를 이제 떴으니까 불러주시면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기능이나 이런 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좀
트렌드라든가 네. 전략이라든가 네. 우리 젊은 그 학생들이 맨 처음에 힘든 부분들을 네. 좀 다가가고 그 저변 확대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원 대표가 되게 굉장히 많이 힘써 주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뭐 이게 네. 간단한 게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아니라 네. 어떤 그 방향을 가지신,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성공을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선전도 많이 해드리니까 언제 한번 요 앞에 그 여기 장소가 사실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다음에는 아마 좀 그 광신도들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팬들이랑 네, 열혈 팬들을 모시고 팬들이랑 네. 오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캐드는 남자들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여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네. 제가 근무했던 데는 그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캐드를 하셨어요. 네, 엔지니어는 이제 주로 스케치나 뭐 이런 걸 하고. 네. 근데 우리 쪽은 너무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요새 보면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공계들이 없어가지고 좀 여성분들이 좀 이 자격증 같은 거 따면 네.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럼요. 네. 남자들보다는 사실은 캐드는 여성들처럼 꼼꼼한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여성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유저들이 많이 생기면 남성 네. 유저들도 카페도 남자만 네.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성비가 한 7대1 정도. 네. 여성 유저들도 있긴 있으신데, 그렇게 비율이 크게 높진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딱딱한 캐드를 좀 부드럽게 봄처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젊은 우리 원대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CNG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